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아입니다.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메이데이라기도 하고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십사 이렇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소외받고 있는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근로자면 다 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또 지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땀의 가치를 매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노동은 누구에게나 신성한 거니까요. 그럼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창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특히 우리 주부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줌마들의 독특한 센스를 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성공 노하우 조금 엿들어볼까요? 너도 나도 창업시대. 자고 나면 생겨나는 가게 홍수 속에도 알토란 같은 창업이 있기 마련. 아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창업 세계에 뛰어든 주부님들. 대한민국 주부님, 창업하는 주부님들, 창업하시는 주부 여러분, 화이팅! 4인 4색 아줌마가 간다. 주부 사장님들의 창업 노하우 대공개. 평화로운 오전 시간 신세대 주부 최은정 씨. 그녀는 오늘도 의문의 작업을 시작한다.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대는 그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신상품으로 올릴 사진 찍고 있어요. 마치 잡지책에서 걸어나온 듯한 이 화려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 이건 모두 이 집 안방마님 윤정 씨의 패브릭 작품이라고 하는데 현재 잘 나가는 인테리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최은정 씨. 그러니까 전업주부로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예쁜 집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으면서 좀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평소 아기자기하게 집 꾸미기를 좋아했던 윤정 씨는 그 취미를 살려 인터넷상에서 창업까지 하게 됐다고. 하루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적이 한 5,000명? 경력 3년에 월 매출만 3천만 원. 인터넷 주부 스타로 거듭난 윤정 씨. 우리 신랑은 처음에 제가 막 집 꾸미기 할 때 이거라도 해야지. 일단 수익이 있어서 좋았고 좋을 것 같았고 인지도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니까. 요즘 윤정 씨는 아침마다 출근을 한다. 확인하고 구입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새해부터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게 됐다는 그녀. 비록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작은 공간이지만 그녀에겐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게다. 어엿한 사장님 윤정 씨의 창업 비법. 자기의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켜서 하는 게 가장 실패도 적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 주부 여러분, 화이팅! 바쁘다 바빠 가게 안 즐거운 비명이 시작됐다. 가게 가득 진동하는 이 냄새. 튀김 전 생선까지 항상 거하게 잔치라도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 식당이 아니고 제사 음식하고 배백 이바지 잔치 음식 같은 거 주문받아가지고 하는 곳입니다. 네. 까다로운 제사 잔치 음식은 내게 맡겨라. 제사 패백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경희 씨. 제가 일단 식품영양과 출신으로 제가 자격증이 가지고 있고요. 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다 싶어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15년차 주부였던 김경희 씨. 한 문화센터에서 제사 음식 창업반을 수료한 그녀는 용기를 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노동력이 주부님들은 단가이기 때문에 아마 주부님들도 좀 편하신 것 같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니까 요즘은 잊어버리고 일도 더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배워서 창업한다니까 대단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만 한 것 같기도 하고. 경력 1년에 한 달 매출 500만 원. 그녀의 경쟁력은 바로 지난 15년을 주부로 살아온 그 경험이다.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영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가 조금 잘 되면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한번 시켜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다시 인정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이 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점 맞벌이 부부나 주부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는 요즘 배달 제사상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 제사상의 생명은 뭐니 해도 정성. 경희 씨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손맛으로 진짜 며느리 못지않게 제사상을 차려 안방까지 배달해주고 있다. 우리 지사가 11분이 일하. 하면 며느리 직장을 갈 때 못한다. 나도 힘이 있어 못하고. 또 3월달 또 시아버지 지사 시켜야 되고 오늘은 영감지사고 그런 게 명절이고 뭐시고 항상 우리가 시킨다.
직업 창업을 하시면 많이 힘은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술이 있고 일단 자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업종으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업하는 주부님들 다들 부자 되세요. 화이팅! 떴다. 날씬한 몸매, 자연스러운 포즈, 귀엽고 깜찍한 모델 서연이가 떴다. 카메라 감독님은 다름 아닌 서연이 엄마 김태현 씨. 사이트에 올릴 티셔츠 촬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결혼 7년차 주부 김태현 씨.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이다. 가사 일을 병행하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인터넷 검색하는 걸 좋아하고 검색하면서 애기 옷도 한 번씩 사고 이제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녀의 사업 아이템은 바로 아동복. 7살 배기 큰딸 서연이가 그녀의 전속 모델이다.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었고, 직장 생활 하면서 했던 일이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홈페이지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 저한테는 그게 조금 유리했죠, 아무래도. 딸 서연이의 예쁜 옷을 고르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결국 창업까지 하게 됐다는 태연 씨. 이렇게 밑에 원피스랑 하이. 경력 1년차 초보 사장님이지만 월 매출이 500만 원에 이른다니 이젠 서연이 개런티도 올려주셔야겠어요. 일이냐 가정이냐 이젠 그런 고민은 끝. 김치, 우거지, 스마일. 새 옷 입고 사진 찍는 거 재밌어요. 엄마의 사업 파트너는 바로 딸 현서. 딸 현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고객의 반응이다. 이 정도 키와 몸무게는 나도 맞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사이즈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갓 100일이 지난 둘째까지 돌보고 있는 태연 씨. 그녀에게 아이들은 더 이상 창업의 걸림돌이 아니다. 태연 씨의 경쟁력은 바로 아기 엄마란 사실. 집안일에 소홀해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창업하시는 주부 여러분 화이팅! 어디선가 풍기는 고소한 이 냄새, 그 정체는 무언가요? 뭐 만드는 거예요? 예, 후드파이 만들고 있습니다. 호두파이 가게 사장님 윤상희 씨. 제가 워낙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배웠는데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후드파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뭐 티타임 때 하고 그랬더니 뭐 서로 뭐 선물할 때 있으니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저도 또 하고. 결혼 17년차 주부인 상희 씨. 남달리 음식 솜씨가 좋았던 그녀는 일찍이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가족과 이웃들의 식탁에서 실력을 보여왔는데 4년 전부터 그 음식 솜씨를 발휘해 호두파이 전문점까지 내게 됐다고. 우선은 애들이 집에서 살림할 때보다 밖에서 일하는 엄마를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고 애들이 더 좋아하고요. 저도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뇌 모양을 닮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호두. 상희 씨의 파이는 캘리포니아산 통호두가 들어간 100% 수작업 파이다. 그 품질을 인정받아 백화점에 납품할 정도라네요. 물 열리는 거 제일 맛있다. 후드파이입니다. 맛 좋고 영양 높은 호두파이. 상희 씨인 이 호두파이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파악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재밌어하고 자신 있는 부분 쪽에서 꼼꼼히 살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주부님들 화이팅! 바야흐로 창업시대. 아이디어와 경험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그녀들의 경쟁력은 바로 엄마이자 아내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 창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주부들이여 모두 부자 되세요. 와, 주부들 파워가 정말 대단하네요. 주부들이 밝힌 창업 노하우를 잠깐 엿들어보면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겨라. 그러면 내 경험이 미천이 될 것이다.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절대 그 창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말은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네. 그만큼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또 외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들판 나가보셨으니까 청보리 물결이 정말 장관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게 노랗게 익어가겠죠. 그 보리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맛보러 가시죠. 와, 너무 좋다. 와,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리로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보리 비빔밥! 에이, 그거 말고, 그건 너무 많이 먹었잖아. 아, 그렇지! 보리 건빵? 아, 그것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다면, 이 보리로 만든 맛있는 음식 찾으러 어디로 가보리? 보리별미야 기다려라 수미가 간다. 우리 음식을 찾으러 이곳 경주까지 왔습니다. 아, 따뜻한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근데 이게 뭐야? 보리는 어디로 가고 그녀를 반기는 것은 유채꽃. 결국 임무도 망각한 채 꽃향기에 취한 한 마리의 땡벌이 된 수미. 이쁘장하게 머리 길고 녹색 모자서 나가시 온다 그때 와야 너 사람 기다리게 만드네. 에이. 저기 있었네. 아가씨 빨리. 수미씨 딱 걸렸네. 꽃밭에서의 로맨스는 이제 그만. 보리별미를 찾아서 고고. 아니, 여기는 빵 냄새가 나는 빵집인데요. 여기에 무슨 보리로 만든 음식이 있단 말씀이세요? 이게 바로 찰보리빵입니다. 이건 단순한 빵이 아니요. 요 앙증맞은 빵 하나에 보리의 풍미가 가득, 보리의 향수가 그득. 아니, 근데 이거는 빵이잖아요, 빵. 밀가루로 만든 빵. 아니죠. 100% 보리쌀로 만듭니다. 확인 들어갈까요? 의심쟁이 그대를 위해 증거물 한 트럭 대령이요. 뭔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찰보리 분말입니다. 이거. 요걸로 이제 우리가 보리빵을 만드는 원재료가 되는 거죠. 아, 아까 그 맛있는 보리빵의 예. 재료가 그러면 이 보리. 예, 이 보리 분말이. 분말이군요. 이제 믿으시겠죠? 요것이 완전 무결 국산 보리가루란 말씀. 수미 씨 찰보리빵 먹고 싶죠? 네. 그러면 공짜가 됐으니까 이걸 해야죠. 드세요. 아니, 보리빵이 주는 오늘의 병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제 재료도 다 날랐으니까요. 저도 본격적으로 보리빵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변신! 변신도 완전 구수하게 100% 수동으로. 찰보리빵의 3대 주재료는 보리가루, 흑설탕, 계란, 그 이외에도 우유와 술 등 총 10가지의 재료가 들어간다는데 저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군요. 아니죠.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비밀, 우리 뭐야? 가게 비밀입니다. 비밀요? 예. 그렇다면 제가 또 이탐정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장님 알려주십시오. 며느리도 모르고 수미는 당연히 알 턱도 없는 전설의 보리빵 반죽. 이제 예쁘게 모양돼서 굽는 일만 남았다는데 갈 때 빵 사가셔야 됩니다. 이거 팔지 못합니다, 이거. 수미의 방해 공작에도 화덕이의 보리빵은 순탄하게 익어만 가고 이제 남은 일은 빵과 빵 사이에 달콤한 팥소로 마무리하기. 자, 이리하여 경주의 명물 찰보리빵 완성이요. 드디어 찰보리빵 완성! 그쵸, 사장님, 기쁘게. 네. 아, 냄새. 보리 냄새 난다. 와. 여기서 수미의 재발견 하나. 일할 땐 느림보, 시식할 땐 초고속. 와.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이 보리로 만들었잖아요, 주재료가. 네, 그래서 그런지 고소한 그런 내음이 온 입안에 지금. 너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 저 이거 오늘 다 먹을래요. 사장님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맛있어요. 자기가 만들고 맛있는 걸 자기가 많이 다 먹어야죠. 먹어. 네, 여러분들도 함께 드실래요? 보리의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보리의 두 번째 변신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곳에 살펴보니까 보리의 변신이 있을 만한 곳이 찾았습니다. 시장이네요, 시장. 시장 맞죠?
아니에요? 그럼 어디? 헉, 그럼 여기야? 짜잔, 기대하시라. 보리별미 제2탄 개봉박두. 아니야, 잠깐. 이곳은 피자집인데 여기에 무슨 보리? 향수를 자극하는 음식 보리, 신세대들의 대표 간식 피자. 그 파격적인 만남이 펼쳐진다는데 보리 피자 앞에선 남녀노소 입맛의 그 높은 장벽도 무너지고 만다. 피자는 밀가루 맛이 나는데 그건 보리 맛이 구수하게 나죠. 맛있어요. 보리떡의 그 맛과 이제 약간 치즈까지 돼가지고 쫄깃쫄깃한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피자를 참 즐겨 먹는데 근데 보리 피자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어요? 아, 그거 말이죠. 보리 피자의 시작은 이러했다.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피자를 먹이고 싶었던 사장님은 보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관건은 밀가루보다 찰진 보리로 튼튼한 도우 만들기. 숱한 실패와 도전 끝에 보리 도우의 비결을 알아냈고 마침내 보리 피자가 탄생한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또 이 보리 피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재료 또한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죠? 자, 요거는 보리가루고요. 보리 가루. 그렇죠. 예. 요거는 우유 농축 시킨 거예요. 예. 그다음 옆에 있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드라이스트라 해가지고. 아, 이스트.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리 피자의 진실 혹은 거짓. 보리에 얽힌 편견 그 첫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보리가 상당히 거칠다고 얘기합니다. 거칠는데 이거는 전혀 거칠지가 않아요. 보리가루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게 밀가루보다 더 가늘게 갈았어요. 슬슬 대가의 진면모가 드러나고 했으면 이 군살 여기에 이 노하우가 있다는 거지. 이거 보셨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유, 지금까진 예고편이었다. 도우 만들기의 하이라이트.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공중 회전. 허나 수미에겐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피자도.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피자도우가 완성되면 가장자리에 두꺼운 치즈를 살포시 숨기고 취향 따라 식성 따라 때로는 기분 따라 도우 위에 각양각색의 토핑들을 팍팍팍 올려준다. 기다리던 보리 피자를 구우러 갑니다. 자, 문 열어주세요. 그거를 나오는 데고 이쪽으로. 뜨거운 오븐 속에선 더 뜨거운 보리 피자의 유혹이 모락모락. 와, 수미가 만든 보리 피자 완성. 오매불망 기다리던 시식시간. 화려한 자태에 눈이 즐겁고 고소한 향기에 코가 즐겁고 그래도 가장 즐거운 건 쉴 새 없이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입. 일반 피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고 특히나 느끼하지가 않고 위에 있는 토핑 맛을 그대로 다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보리 피자 만찬에 수분 계기 있었으니 네, 이제 피자도 보리로 즐기세요. 보리가 익어가는 이 계절 담백한 보리빵과 푸짐한 보리 피자로 보리의 유혹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오늘 보리의 변신은 무죄였습니다. 지금까지 봄의 달정 구말리 보리밭에서 이수미였습니다. 네, 밀가루로 만든 피자와 보리로 만든 피자, 솔직히 말해서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직접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수확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맛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 피자 자체를 보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는 그 개발자의 그 아이디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이잖아요. 이게 우리 그럼요. 몸에 나쁠지 좋을지. 근데 이거는 우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경주의 찰보리빵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거 많이 먹고 우리 농촌도 살리고 우리 건강도 지키면 참 좋겠네요. 네, 보리로 만든 빵 보셨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전국으로 알릴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국으로 알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인간의 희노애락과 함께하는 술에 대한 모든 것, 술이 뭐길래. 이제 자연에서 배운다.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길 떠난 아이들. 자연에서 즐기는 휴식과 맛, 그리고 추억의 향기가 있는 농촌으로 간다가 이어집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걸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글쎄, 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 정이 있어야지 또 사회를 살아간다. 하지만 그 또 정이 있기 전에 대화가 있어야지 또 정이 생기는 게 아니겠냐. 네, 또 뭔가 그렇죠. 또 뭐 스포츠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아마 이분들이 한 30% 이상 넘지 않을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술이 있어야 된다. 아유. 술 있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대면으로 많이 그 진도가 나가요. 말이 많이 있게 되니까. 맞아요. 네. 술을 마시면은 일단 좀 거부감, 일단 자기 벽을 그렇죠. 좀 쉽게 낮추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이게 적당해야지 또 과하면은 사실 친해지려고 했다가 더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술을 드시고 나선 조절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과연 이 술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Lo siere manca curiosa que verá que resumir. 기쁠 때나 슬플 때, 화가 날 때나 노여울 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마시는 취한다 술. 햄릿은 죽고 사는 문제를 인류의 평생 과제로 던졌지만 그 전에 과연 오늘 술자리는 어떡하냐고요. 오늘도 젖어드는 네온사인에 사람들의 반문화는 더욱더 빛이 납니다. 여기저기서 권하는 술에 어느덧 얼큰하게 취해버린 당신. 아니 대체 무슨 술을 어떻게 마셨기에 이렇게 취하신 거예요? 예? 저희는 소주를 즐겨 마십니다. 소주를 많이 먹어요. 소주로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간단하게 취하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완소하는 소주. 특히나 소주는 그 쓴맛을 알아야 비로소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소주에 대한 사랑과 철학은 넘칩니다. 더구나 최근엔 이 사랑이 차고 넘쳐 판매량까지 쭉쭉쭉 올랐다고 하는데요. 소주 그 도수가 1도 낮아짐에 따라서 지난 그 연도의 판매량 이 부분에 20% 정도 판매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술 판매량이 늘었다? 요즘이 연말연시도 아니고 어려운 경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높아진 술의 소비량. 대체 사람들은 소주를 왜 찾을까요? 그 알코올 도수가 1도 낮아짐에 따라서 그 음용 패턴에 대한 어떤 변화로 볼 수 있겠고, 도수가 낮아졌다는 것만으론 소주의 소비량이 는 이유가 되기 불충분합니다. 보다 시원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대체 왜 드시는데요? 인생을 즐겨야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즐겁고 괴로울 때. 먹고 싶을 때 먹지 뭐. 배고플 때. 오죽했으면 술안주를 밥으로 하는 반주에 해장술이란 말까지 나왔을까. 이렇듯 우리네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주는 지난해 판매량만 1억 848만 상자. 한 사람당 연간 마시는 소주가 무려 90병에 육박합니다. 술은 언제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한 잔만 마셔도 용기 충전, 기분 충만해지는 술.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특히 뚜렷한 얼굴 변화는 이런저런 속설 때문에 간혹 오해를 낳기도 한다는데요. 네, 술을 마실 때 얼굴이 빨갛게 되는 것은 술의 알코올 성분을 간에서 분해를 다 못시켜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소가 혈관을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는 것은 그 독소가 헤모글로빈의 산소를 빼앗아 조직으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술을 그만 마시라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평소 술을 적당히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빈속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5일을 마시는 자신의 음주 습관에도 자신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적당히만 마시면 약이 되지만 넘치게 되면 독이 되는 술. 그래서 몇 가지 설문을 통해 자가 알코올 중독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금단 증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좀 불안하다든지 초조하다든지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술을 마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 주위에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계속 오늘 술 한잔 하자고 제의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나왔어요?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알코올 의존의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에 이렇게 의존하는 것 같네요. 많이.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답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3개 정도 알코올 의존의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데? 예, 참 안 좋은 결과네요. 의식을 하게 되죠. 저도 마시면서 이 증세가 이렇게 되면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의식은 하는데 또 막상 술자리가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먹고 있다가 또 이런 계기가 되거나 뭐 아니면 또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또 뭐 반복되고 그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갈 때가 되어 가는 이의 모습은 아름다운 법이듯 그쳐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 마시는 술은 언제든 주사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막 폭력 행사.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울거나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길에서 막 토하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 말하는 걸 또 해고 자꾸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모아본 이런 사람 안 되겠네. 주사 베스트 3. 뒷처리는 어떡하라는 거니? 나 몰라라 형. 이 새끼가. 미안. 떠가지고. 미안. 진짜. 안 먹어? 폭력 강요형이 2위. 열 번째야. 나 진짜 소개팅이잖아. 10번째라고. 베스트 1 리핏 어게인 형.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술에 의해서 진다든지 신원 서판, 말솜씨와 그다음에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강조해왔던 그 향음주례의 기본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음주 문화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강요와 압박이 뒤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혼자서 이겨내려는 건 무모한 짓. 적당히 나만의 현명함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들어가죠. 마누라가 집에 빨리 오랬는데요? 집에서 안 나와야죠. 나하고 만났어요. 만났으면 먹어야죠. 하지만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왕에 마시려면 몸에도 좋고 후유증도 덜한 술을 마셔보면 어떨까요? 집에서 직접 담근 몸에 좋은 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미아 선생님. 요 그 껍질과 과육의 비율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한데 그 껍질이 1이라면 과육은 6 정도 비율로 하시면 가장 맛있는 과일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고 이렇게 술만 부어서 과일주를 담가주시면 됩니다. 직접 담가 먹는 이 과일주는요, 여러분들 봄철에 감기 많이 걸리시죠?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 술은 그 인류 사회를 아주 부드럽게 하고 아주 즐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술과 함께 잘 어울려져서 잘 컨트롤 한다면은 음주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줄 수가 있겠죠. 인생의 쓴맛. 오늘도 소주잔을 들고 싶은 순간이 12번이었다고요? 혹은 오고 가는 술잔 속에 만남의 기회를 엿보신다고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당신이 든 술잔 속엔 당신을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자, 오늘만큼은 일찍 귀가하시고 가족의 달콤한 사랑 듬뿍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사정이 다 아파요. 늙어나서 머리도 아프고 몸이 다 아파요. 무릎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한 비대돼요. 네? 4, 5년 돼요. 4, 5년 돼요?
오늘 치료하는 혈자리 딱 잡아드렸거든요. 거기다 조그만하게 보인데만, 예? 어머님 손수 뜨시면 그냥 몸이 좋아져요. 다 이렇게 해놨어. 의자를 이렇게 뜨고, 또 봐봐. 여기. 이것이 표시구만. 다 표시지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밥은 굶어도 뜸은 안 굶기. 기분이 좋았어. 다 나 생각 같고. 이런 그 시기는 처음 해봤어. 야, 처음 해봤어. 이제 다 나서 불면 쓰겠어.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서 뜨실 때 뜸뽕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 정도 가늘게 잘 안 보일 정도죠. 쌀 반 알만 깨알만하게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팔,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으신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침뜸 봉사회가 항상 좋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침뜸 자체도 몸에 좋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신경을 써주고 또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를 해준다는 게 그게 또 몸을 또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갔을 때 얼굴 표정 밝아지는 거 보시죠. 그러게요. 네. 자,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북 완주로 떠나시겠습니까? 이국 땅으로 유학 많이들 보내시죠? 좀 더 많은 걸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자녀들을 시골로 유학을 보냅니다. 좋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떠나보시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들썩거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던 학교도 붐비기 시작했다. 바로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유학생들이 왔기 때문이다. 지긋지긋한 공부 많이 해도 돼요. 진짜 재밌어요. 아마도 여기 오면 같이 집에 가기 싫을걸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러 왔는데요.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편안한지. 심리적으로 편안하고요. 그건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조기 유학이 판치는 요즘 영어보다 더 큰 것을 배우기 위해 시골을 찾은 아이들. 대체 무엇을 배우고 익힌다는 건지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전북 완주군 양어초등분교. 불과 얼마 전까지 전북 지역 폐교 위기 1순위였던 학교에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올봄 6명의 도시 아이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이다. 첫발이 연습인 거 알죠? 유학을 왔대. 저요. 익산이요. 수원이요. 부천. 서울시 서초구 반포사동 공전아파트 이종 104호입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오면서 오랜만에 학교에는 새 책상과 걸상 등의 기물도 들어왔다. 이거는 지금 언제 들어온 겁니까? 책걸상과 같이 들어왔어요. 3월 한 20일경에 들어왔습니다. 10조를 지원받았습니다. 반가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친구가 유학을 왔다. 전주 삼천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오늘 새로 전학 온 조정환 학생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낯이 산가 보다. 쭈뼛쭈뼛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런데 이 순간에 그냥 넘길 리 없는 아이들. 새로운 친구에게 장난치다 누나에게 딱 걸렸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다. 복장부터 그다음에 이제 도의자 아이들의 그 사고방식 복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기 본바다 아이들하고 어떤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음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인지 이내 서로 친구가 되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옷을 입는지는 아이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 친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나겠지만 커다란 불협화음 없이 잘 어우러져 지내고 있다. 몇 명은 영어를 잘하는데 몇 명은 못하고요.
서울에서 오니까 왠지 더 낯설게 돼요. 친하게요. 친하게요. 제 마음에 드니까요. 애들이요, 어떤 애는요, 나 책만 읽는다고 그러고요, 조금만 건들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내가지고요,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점심시간.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의석이라고 해요. 5살짜리 아저씨 누구세요? 웃고 떠드느라 허기져 있기에 이 시간이 더 즐거운 아이들. 그런데 이 녀석은 웬일인지 심통이 났다. 이거 찌개탕 공부 안 해도 돼요. 시골로 유학을 온 아이들은 뭐든 다 신이 난다. 학원에 가지 않는 것부터 친구들과 토닥거리며 지나는 일상들까지. 딱딱하게 오갔던 학교와 학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오니까 그냥 좋아졌어요. 오면 무조건 좋아져요, 여기는. 아, 목 아파. 학교에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까지는 걸어서 20여 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이 시간까지도 즐겁다. 산과 이름 모를 나무를 거sam고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다 보면 20분쯤은 금방이다.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한다. 현교도 마찬가지다. 토끼하고 오리 밥 주러 가요. 집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여기서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이다. 토끼나 오리의 밥을 주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아이들은 책임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토끼 밥당번이에요. 그리고 매일 명상의 시간과 더불어 요가를 한다. 운동이라고 하면 태권도 학원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이곳에선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몸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처음엔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곧잘 한다. 애초에는 도시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받아서 시골 생활을 통해서 심성 개발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작은 학교에 들어감으로써 폐교될 위기에 놓였던 학교도 살고 마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전체 그 농촌 사회가 살아난다는 그 희망의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시골 유학을 통해 건강을 찾고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인스턴트 식품은 먹지 않는다. 여기서는요, 무조건 농산물인데 농약 안 치고요. 무조건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그걸 먹다 보니까요, 다 났어요, 아토피가. 이게 유기농 토마토고요. 유기농 딸기, 방울토, 유기농 라면, 그리고 이것도 유기농 치,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유기농 해바라기와 맞아. 유기농 호박. 유기농 호박씨에다가 해바라기씨 맛있어요. 극성이던 아토피도 많이 나았다. 가끔씩이요, 상훈이가요,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줘가지고 많이 괜찮아지기도 했고. 인스턴트 식품을 대신해서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흑고추. 맵지 않고 되려 씹을수록 달콤하단다. 한번 주실래요? 맛있잖아요? 빵과 고추장의 궁합도 환상이다. 어쩌면 그다지 유별날 것 없어 보이는 아이들의 시골 유학 생활. 하지만 아이들은 도심 생활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이곳에서 배우고 있다. 틀이 없는 곳에서 나름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교육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실 35년 전부터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 지역별로, 산골별로 이러한 산촌유학센터가 있을 정도로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센터형, 집단 주거 형식으로 이번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촌유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립심을 좀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또 남한테 손해볼 줄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심성을 좀 변화시켜서 남을 위해주고 내가 좀 더 봉사하고 그리고 남에게 내 무엇을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들을 키우는 것과 또 오직 스스로의 삶을 의식주 또는 자연치유법까지도 배워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게 여기에 목표이자 바람이에요. 산촌 유학이라는 거 우리에겐 참 생소합니다만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시골로 보내고 산으로 보내는 이유가 도시에서보다는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자연과 함께하면 아이들도 정신건강 또 육체적으로도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예, 주변에서도 시골에서 학교를 좀 다니다가 전학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네. 많은 것들을 또 풍성하게 이해도 하고 이렇게 정신 건강도 높이는 이런 또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서적인 깊이도 많이 깊어질 거예요. 네. 자, 아이들도 시골을 갔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도 또 동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평창으로 가셨는데요. 그곳의 봄 내용 같이 맡아보시죠. 아, 향기 좋아요. 향이요?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여린 사람 안 부럽죠? 어제 벌써부터 더덕향이 코끝을 스치는 게 아우 취한다 취해. 그런데 이분들은 누이신지 아무튼 우리 또 향기 캐러 가보자고요. 우리 함께해요. 산풍경과 더불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고향 마을. 작고 소박한 전경 하나만으로도 답답했던 마음이 확 달래진다. 오늘 이 넉넉한 품에 안기기 위해 찾은 분들이 계시다는데 어우 단단한 준비를 하고 오셨네요.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개촌마을하고 서울에 있는 영원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촌 체험학습 현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학부형들입니다.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농사 체험을 하면서 농민을 이해하고 농업을 이해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신선한 우리의 농산물이 좋다는 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덕 캐기 체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더덕 캐시기 바랍니다. 땡! 울리자마자 마치 산삼을 찾듯 구석구석 귀한 더덕캐기 산만동에 빠진 우리 주부들. 정말 열심히들 캐고 있네요.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왜 그랬어요? 농사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힘드세요? 예. 이렇게 힘든데 농촌 사람들 하루 종일 어떻게 일을 할까요? 힘들면 또 어떠하랴. 모래 위에 인삼이라고 불리는 그 더덕이니 조그만 녀석이 나와도 좋고 안 뽑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더덕 캐는 이 맛에 주부들 표정은 시종 내내 활짝 에이구. 뭉뚱한 더덕알이 보이기 시작하고 급조된 도구는 나의 힘. 안간힘 한번 써보고 에구구 조금만 더. 신맛다. 진짜 신받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하얀 한박웃음. 이 향긋한 웃음 덕에 더덕 약효는 2배 아니 1000배 만배 올시다. 어떠세요? 신기한데요? 이게 와갖고 진짜 체험하니까 그냥 말로만 마트 같은 데서 보다가 직접 와서 캐보니까 재밌으세요? 예, 재밌어요. 신기하고요. 캐는 손놀림은 익숙지 않아도 하나라도 더 캐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더덕에 빠져. 따사로운 햇빛 아래 더덕과 함께이니 이내 마음은 청춘이요. 강하게 찌르는 더덕향만큼이나 더덕도 어느새 수북하다. 옆에 끼고 나물 더덕이 주부들을 사로잡아 불었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란가. 동백꽃이 제 아무리 좋아도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아리랑 꽃노래를 불러나 보세. 푸르른 행복을 마음에 쌓고 챙기는데 바빠. 캐다 보니 궁금한데요. 더덕은 가을에 캐야 제맛이라면서요? 언제 캔 더덕이 야물어요? 인삼은 가을에 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 바로 지금 싹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참 봄이 되면은 모든 생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막 크잖아요. 그때 좋고 또 그다음에 가을 10월 한 그 중순경 서리가 막 올 무렵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더덕 스스로가 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맛이 가장 좋은 시기죠.
구슬땀을 흘리다 보니 허기도 지고 목도 마르고 목 좀 죽일 겸 한두 뿌리 껍질 벗겨 한 입 깨물면 아삭아삭 가슴속까지 시원해진다. 사근사근하고 달근하고 너무 맛있어요. 입안에서 맴도는 그 향이요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서울 가도. 흡족한 마음으로 다 캐다 보니 어느새 더덕캐기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나의 분신대하듯 하나하나 캔 더덕 한 줌 한 줌 주워 담는 것도 정성이 한가득이다. 정신없이 캔 덕택에 금세 채워진 더덕 고생한 만큼 수확도 괜찮아 우리 주부들 룰루랄라 뭉쳐놓고 보니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와 오늘 대박이구만. 이제 크기별로 선별만 하면 되는데 어째 큰 게 많이 나왔나요? 어쨌든 오늘 하루 10만이가 된 기분입니다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걸 먹어야 이게 몸에도 좋고 또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한 체험도 끝났겠다. 이제 마음은 가볍고 두 손은 무겁고. 아니 근데 이제 뭐 끝난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더덕 이거 힘들게 캔 거요. 맛있게 먹으러 갈 거예요. 뭐 드시러 가는 거예요? 더덕이요, 이거 여기 산집 분들이요, 이거 요리해 주신대요, 맛있게.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기운이 빠져서 이제 기운이 좀 살 것 같아요, 먹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더덕 요리 드시러 간다더니 한데 모여서 뭐 하신대요? 구경거리라도 낫대요. 아 먹기 전에 더덕 껍질 벗겨야지. 더덕에 굶주리다 보니까 깜빡했네. 더덕을 다듬을 때는 미리 흙만 살짝 씻고 뜨거운 물에 잠깐 넣었다 꺼낸 후 손톱으로 줄줄 돌려 벗겨내면 튼튼한 흙이 손에 묻지 않아서 쉽게 벗길 수 있다네요. 어머, 할 필요 없다. 더덕이 굵거나 작으나 똑같다. 까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굵은 걸 사시느냐 이거예요. 작은 걸 사드셔요. 값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맛은 어떠냐? 맛은 작은 게 더 좋아요. 절대 눈으로 잡수지 말고 입으로 잡수세요. 예. 네, 음식은 꼭 입으로 먹는 겁니다. 예. 더덕 사랑도 좋지만 더덕 맛을 보지 못한 자, 제대로 더덕을 즐기지 못한 것이니 녹말가루 묻힌 더덕 튀김 반죽 입혀 퐁당 튀겨내고 바로 건져내기만 하면 끝. 양념 간장도 필요 없다. 고소한 이 향이 감칠맛을 더한다. 것 같아요. 그 알켘 맛이 없기 때문에. 매콤한 고추장 양념 입혀 숯불로 구운 더덕구이. 나 쓰러져요. 새빨간 양념으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공기도 맑고요. 의외로 배운 것도 많고 더덕 까는 거 진짜 골치 아팠는데 그래서 까기 싫어갖고 더덕 안 샀는데 까는 거 진짜 배웠잖아요. 그거 하나 확실히 얻어갔어요. 너무 좋다. 오늘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와야 되고 마음의 고향도 찾은 것 같고 너무 행복했어요. 다만 하루의 흙내음이지만 숨막힌 잿빛을 벗어나 싱그러운 초록을 만끽한다는 건 잊지 못할 추억이다. 몸과 마음 깨끗이 씻겨주고 초록향기 가득한 이곳이 바로 큰 안식처, 웰빙 공간이다. 이번 주말 함께 향기 캐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벅찬 봄이 한가득 느껴지실 거예요.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여기까지 그 나무 냄새, 흙 냄새, 더덕향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직접 가셨던 주부들은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셨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조용한 데서 잠을 자게 되면은 네. 밤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들어요? 그럼요. 이제 인생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거기서는 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다가 농가 소득도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먹을거리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 거기에 대한 믿음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네, 주말에 이런 데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립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기념일도 많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인의 날, 스승의 날, 너무 많네요. 정말 그러네요. 이거 날이 많으면 이제 주머니 사정이 또 가벼워지겠구나 이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반면에 풍성한 달이기 때문에 네.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주변 이웃들과 정을 더 쌓는 5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